어머님,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며느리 유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성민아, 빨리 차에 타. 늦었어. 그렇게 저는 요양원 입구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버려질 줄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에요. 올해 72살이고 서울 변두리에서 50년간 떡볶이 장사를 하며 살아왔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건물까지 사줬는데 결국 요양원에 버려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켰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됐어요. 시장 나가기 전에 떡볶이 국물부터 우려내고 어묵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그래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자 싶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됐지만 아들 학비 생각하면 참을만 했어요. 여름에는 더위에 기절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견뎠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시네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어린 성민이가 시장에 놀러와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살고 있구나. 이 아이가 성공하면 내 고생도 보람이 있겠구나. 그렇게 50년을 버텼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성민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취직도 시켰어요. 제가 모은 돈은 딱 2곳에만 들어갔어요. 성민이 교육비와 적금 통장. 매달 30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넣었어요. 가끔 장사가 잘 되면 50만 원도 넣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이 거의 3억이 됐어요. 성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도 참 예쁘고 얌전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성민 오빠 잘 보살펴 드릴게요. 유진이가 그렇게 인사할 때 이 애가 우리 며느리구나 싶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결혼식 비용도 제가 다 댔어요. 신혼여행비도 드리고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드렸어요. 제가 50년 동안 모은 돈의 반이 그때 나갔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맛에 평생 고생했구나.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유진이도 저를 잘 모셔줬고 성민이도 자주 안부 전화하고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가 제 품에서 까르르 웃을 때마다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민이와 유진이가 전세에서 계속 살다 보니 전세금도 올라가고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전세금이 또 올랐어요. 어떻게 하죠? 엄마가 도와줄게. 얼마나 필요해? 그렇게 또 제 적금을 깨서 도와줬어요. 1번, 2번. 그런데 끝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성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내 집을 장만하고 싶어요. 계속 전세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최소 6억은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는 건 3억 정도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가진 돈이 3억 정도였거든요. 엄마,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성민이가 머리를 숙이며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평생 모은 돈이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줄게. 그런데 성민이가 다음에 한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엄마, 아파트 대신에 상가 건물은 어떨까요?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엄마도 함께 살 수 있어서 일석이조잖아요. 상가 건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민이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서울 변두리에 4층짜리 작은 건물이 있어요.
1층은 가게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이에요. 월세 받으면 생활비도 해결되고 엄마도 4층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유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 서로 챙길 수 있잖아요. 저희가 평생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같은 건물에서 살면 손자도 자주 볼 수 있고 며느리도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 평생 모은 돈 3억에 떡볶이 가게 권리금까지 합쳐서 3억 5천만 원으로 서울 변두리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어요. 계약서의 이름은 성민이로 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성민이 명의로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고 해서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유진이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가 평생 모시겠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가정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사한 첫날 4층 제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1층 가게에서 새 임차인이 정리하고 있고 2층과 3층 원룸에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월세가 매달 3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관리비 빼고 25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성민이가 기뻐하며 말하는데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마다 2층으로 내려가서 유진이랑 차 마시며 수다 떨고 민준이 학교 가기 전에 아침도 챙겨주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유진이도 처음에는 정말 착했어요. 어머님, 제가 반찬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어머님,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월세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가 뭐가 복잡해?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 관리비도 내야 하고 세금도 처리해야 하고 임차인들 문제도 해결해야 하잖아요. 성민이가 낮에 일하니까 제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유진이가 전업주부니까 시간도 많고 젊은 사람이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고맙다. 그렇게 월세 관리 통장과 인감을 유진이에게 넘겨줬어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유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2층으로 내려가면 어머님, 어서 오세요 하며 반겨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청소 중이에요. 어머님, 민준이 숙제 봐주고 있어서요. 핑계가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성민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2층으로 내려갔어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똑똑똑. 유진아, 나야.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자.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한참 기다리다가 겨우 문이 열렸는데 유진이의 표정이 영 싫어 보였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음식은 제가 할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갈게. 네, 어머님도 드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 복도에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제가 뭔가 실수했나? 그 다음날 민준이와 놀아주려고 2층으로 갔어요. 아이랑 놀아주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야. 오늘 뭐 하고 놀까?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급하게 달려와서 민준이를 떼어놨어요. 민준아, 학원 숙제해야지. 어머님, 민준이 학원 숙제해야 해요. 옛날 방식 교육은 애한테 안 좋아요. 옛날 방식 교육? 저는 그냥 손자랑 놀아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옛날 방식 교육이라뇨. 유진아, 나는 그냥... 어머님, 요즘 교육은 체계적으로 해야 해요. 민준아, 방으로 가자. 그렇게 민준이는 유진이에게 끌려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또 복도에 혼자 남았고요. 그날 밤 4층 제 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제가 뭔가 선을 넘었나?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1층 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번 달 월세는 언제 받으실 거예요? 네? 월세요? 자동이체로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이체요? 저는 매달 현금으로 2층 사모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진이가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깜빡했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왔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다음날 유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유진아, 월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어머님, 다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내가 확인은 해봐야지. 통장이랑 관련 서류 좀 보여줄래? 그런데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민 오빠 아내인데 무슨...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인차. 정말 기분 나빠요.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유진이가 울컥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확인해보자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날 밤 성민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많이 속상해요. 엄마가 유진이를 의심한다고. 성민아, 나는 그냥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 돈으로 산 건물인데 월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싶잖아. 엄마, 유진이가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는데요. 믿고 맡기시면 안 돼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까 마음이 서러웠어요. 그래도 아들이 말하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유진이와 저 사이의 벽이 더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거든요. 어느 날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났어요. 열도 나고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어머님, 저 오늘 네일아트 예약해놨어요. 급하시면 119 부르세요. 네일아트가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것보다 중요하다니요. 그것도 119를 부르라니요. 유진아, 119는 너무 과한 것 같고 택시라도. 어머님, 저 정말 급해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혼자 있는 4층 방에서 울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결국 혼자서 비틀비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오셨냐고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성민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야 제 상황을 알았어요. 엄마, 왜 혼자 병원에 가셨어요? 유진이한테 말씀하시지. 말했어. 근데 네일아트 예약했다고 119 부르라더라. 성민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곧 유진이를 감쌌어요. 엄마, 유진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또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사줬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건가?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성민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예전에 성민이가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요. 정성껏 끓여서 2층으로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어요. 유진아,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을래? 어머님, 저희 배불러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도 성민이는 좋아할 텐데. 어머님, 성민이도 요즘 자극적인 음식 못 먹어요. 위가 안 좋아서요. 위가 안 좋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유진아, 성민이 위가 언제부터 안 좋았어?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많아요. 저희 부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부부 일이라뇨. 제가 뭔가 간섭하고 있었나요? 아, 미안해. 그럼 내가 가져갈게. 네, 어머님도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2층에서 올라오는 냄새였는데 분명히 고기 굽는 냄새였어요. 배가 안 좋다며 제 된장찌개는 거절하면서 고기는 구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1층 쓰레기통을 봤어요. 거기에 제가 어제 가져다 준 된장찌개통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통째로 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설령 맛이 없었다 해도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이렇게 버릴 수 있나요? 민준이는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저를 진짜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4층 제 방에 올라왔어요. 할머니, 저 심심해요.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민준이 뭐 하고 놀까?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요? 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이야기, 성민이 아빠와 만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어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유진이가 올라왔어요. 민준아, 여기 있었구나. 학원 가야지. 엄마, 오늘 토요일인데 학원 왜 가요? 특강이 있다고 했잖아. 빨리 가자. 할머니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민준아, 공부가 우선이야. 할머니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도 돼. 유진이가 민준이 손을 잡아 끌며 내려갔어요. 민준이가 뒤돌아보며 할머니 나중에 또 와요 라고 말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민준이가 아예 제 방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2층으로 내려가 보니 민준이가 늘 학원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민준아, 학원 이렇게 많이 다니니? 네, 할머니.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매일 다른 학원 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많은 학원을 다녀야 하나 싶었어요. 유진아, 민준이 너무 바쁜 것 같은데 괜찮을까? 어머님, 요즘 애들은 다 이래요.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놀 시간도 있어야지. 어머님은 요즘 교육을 모르세요.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또 옛날 얘기였어요. 제가 뭔가 구시대의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이 되어서 2층으로 내려갔어요. 민준아, 왜 울어? 할머니, 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까? 할머니도 수학 잘해. 정말요? 할머니가 도와주세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수학 문제집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급하게 달려와서 문제집을 빼앗았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배우면 안 돼. 학원에서 배우는 방식이랑 달라. 그래도 할머니가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안 돼. 혼란만 생겨. 모르는 건 학원 선생님께 물어봐. 그렇게 또 민준이는 유진이에게 끌려갔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1층 가게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월세를 매달 2층 사모님께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상 필요해서요. 영수증이요? 네, 매달 8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증빙이 필요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80만 원. 유진이가 말하기로는 월세가 총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층에서만 80만 원이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죠? 아, 네. 제가 유진이한테 말해볼게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왔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2층과 3층 세입자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4층에 사는 이정숙이에요. 아, 건물주 어머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월세를 어떻게 내고 계세요? 저희는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요. 2층 사모님이 알려주신 계좌로요. 얼마 정도? 저희는 45만 원이에요. 2층 세입자도 45만 원, 3층 세입자도 4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 월세가 1층 80만 원, 2층 45만 원, 3층 45만 원에서 170만 원이네요. 그런데 유진이는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맞지 않았어요. 더구나 자동이체라고 했는데 그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유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유진아, 월세 현황을 좀 알려줄래? 각 층에서 얼마씩 내는지. 어머님, 왜 그런 걸 알고 싶으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내 건물인데. 어머님, 또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유진이가 또 울상을 지었어요.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정말 기분 나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결국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민준이가 제 방에 몰래 올라와서 한 말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매달 돈을 많이 모은다고 아빠한테 자랑했어요. 돈을 모은다고? 네, 할머니 건물 월세로 매달 100만 원씩 모은다고요? 100만 원씩 모은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유진이가 실제 월세와 제게 보고하는 월세의 차액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월세는 170만 원인데 3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관리비와 세금을 핑계로 더 적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간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치고 있었다니 50년 동안 떡볶이 장사에서 번 돈으로 산 건물의 월세를 가로채고 있었다니. 며칠 후 제가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았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유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내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어머님, 지금이요? 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유진아, 내가 정말 아파.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어머님, 그럼 119 부르세요. 응급 상황이면 119가 더 빨라요. 119까지는 아닌 것 같고 택시라도. 어머님, 저 정말 못 가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날도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성민아,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 엄마, 왜요? 어디 아프세요?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데 유진이한테 부탁했는데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 엄마, 유진이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갑자기 부탁하시면 곤란하죠. 또 며느리 편이었어요. 성민아, 엄마가 쓰러져서 부탁한 건데. 엄마, 유진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성민이는 늘 유진이 편이었어요. 제가 뭘 말해도 유진이를 감쌌어요. 결국 저는 성민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월세를 가로채고 있다는 것,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모두 말이에요. 성민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뭐예요? 유진이가 월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성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가 실제로는 170만 원 정도인데 유진이는 300만 원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차액을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성민아, 엄마가 확인해봤어. 세입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엄마가 뭘 확인해요? 유진이가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는데. 성민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성민아, 그게 아니야. 정말로. 엄마, 유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성민아, 민준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 엄마가 매달 돈을 많이 모은다고.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아이들은 어른 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결국 성민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화를 냈어요. 엄마, 유진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자꾸 의심하고 감시한다고. 감시라뇨. 제가 언제 며느리를 감시했나요? 성민아,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 앞으로는 유진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밤 성민이와 유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4층에서 2층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 응, 자꾸 월세 얘기하시고 너를 의심하신다고. 정말 기분 나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나이 드시면서 그러시나 봐.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민준이 교육에도 우리 가정일에도. 간섭이라니요.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관심을 가진 것뿐인데 그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유진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사준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요양원이요? 그건 좀... 여보, 어머니도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매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어요. 50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성민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온 가족이 드라이브 나들이 가려고 해요. 나들이? 좋지. 어디로 갈 건데? 경기도 쪽으로 공기 좋은 데 있거든요. 엄마도 환기하실 겸 같이 가시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간다니 기뻤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성민이와 유진이, 민준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빨리 타요. 재미있는 곳 가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는데 주변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마음도 편했어요. 엄마, 곧 도착해요. 성민이가 말하더니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건물 입구에 요양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민아,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여기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구경시켜드리려고 했어요. 요양원을 구경? 그때 유진이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어머님 같은 분들이 지내시기에 딱 좋아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잠깐 너희 나를... 어머님, 일단 안 들어가 보실래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유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니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직원이 나와서 상담을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잠깐, 나는 그냥 구경하러. 어머님, 그냥 상담만 받아보세요. 성민이가 제 말을 막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고 미리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성민아,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일단 여기가 어떤 곳인지 보시고 결정하세요. 결정이 뭐야? 나는 집에서 살 거야. 그런데 상담하던 직원이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보호자분이 미리 연락하셔서 준비해놨어요. 입소 서류인데 확인해 보세요. 미리 연락을 했다고? 언제? 성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민아, 엄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왜 이런 곳에? 그때 유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 케어하면서 저희 생활도 해야 하고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가짜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유진아, 내가 언제 너희한테 케어를 부탁했니? 나는 혼자서도 잘. 어머님, 혈압도 높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여기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날 저는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강권에 못 이겨서요. 어머님, 저희가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유진이가 또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이 아이만은 진짜로 저를 아끼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낼게. 그렇게 아들 가족은 저를 요양원에 두고 떠났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었을까? 며느리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버려진 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모든 걸 뒤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바로 민준이로부터였어요.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주무시고 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간병실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정숙 할머니 계신가요? 어린아이 목소리였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맞죠? 민준아, 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했어? 할머니, 저 엄마 아빠 몰래 전화해요. 할머니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네,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면 저 건물 완전히 우리 거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건물이 완전히 자기들 거 된다고? 민준아, 그게 정말이야? 네,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매달 할머니 모르게 돈을 200만 원씩 빼돌린다고 자랑했어요.
200만 원씩 빼돌린다고? 제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 엄마가 할머니는 월세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어. 바보 같은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돈 모으기 쉬워졌다고 했어요. 바보 같은 시어머니라고. 50년 동안 떡볶이 장사해서 번 돈으로 건물을 사준 저를 바보라고 했다는 거네요.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어차피 할머니 나이 많으니까 오래 못 사실 거야. 그럼 건물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 되는 거지라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떨린 것인지 충격으로 떨린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할머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엄마는 할머니 욕만 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만은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런데 이 전화 엄마가 알면 안 돼. 알았지? 네, 할머니 비밀로 할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말해준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 유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였어요. 겉으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제 돈을 훔치고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 성민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말리지 않았다는 건 동조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로 남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라고.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숙 씨, 어젯밤에 전화 받으시는 것 같던데 좋은 소식이었나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김철수 할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젊었을 때 법무사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저는 김 할아버지께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건물을 사준 것, 며느리가 월세를 가로채고 있는 것, 요양원에 버려진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김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예요. 그리고 부양 의무 불이행이기도 하고요. 부양 의무 불이행이요? 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고 원하지 않는 요양원에 보낸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명의신탁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건물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숙 씨 돈으로 산 거니까 명의를 되찾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동안 가로챈 월세도 반환받을 수 있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정말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건물을 산 증거들을 모아야 했어요. 다행히 제가 평생 모은 적금 통장들, 떡볶이 가게 권리금 받은 증빙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가 변호사 친구분께 연락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의뢰했어요. 정숙 씨, 승산이 충분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변호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소장이 성민이 집으로 배달됐어요. 그날 오후에 성민이와 유진이가 급하게 요양원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성민이가 소장을 들고 와서 흔들었어요. 소장, 뭔 소장?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엄마, 명의신탁 반환 소송이 뭐예요? 월세 반환 청구가 뭐고요? 아, 그거? 내가 변호사님께 의뢰한 거야. 엄마, 갑자기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너희가 내 돈을 가로채고 있었잖아. 유진이가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돈을 가로챘어요? 저희는 정성껏 관리해드렸는데. 유진아, 이제 그 가짜 눈물 그만 흘려. 민준이가 다 말해줬어. 그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뭘 말해줬다고요? 내가 매달 200만 원씩 빼돌린다고 자랑한 것, 나를 바보 같은 시어머니라고 한 것, 내가 오래 못 살 거라고 한 것 다 들었어.
성민이와 유진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엄마, 그건 그건 뭐야, 성민아? 변명할 거리가 있어? 엄마, 저희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생활비? 내 돈을 훔쳐서 생활비로 쓴다고? 그때 유진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건물인데 뭐가 문제예요? 상속받을 건물이라고? 누가 너한테 상속해준다고 했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죽는다고 했니?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그제서야 유진이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어. 법정에서 보자. 엄마, 정말 소송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돈을 훔친 도둑들한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그날 성민이와 유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주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유진이 혼자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취하. 왜 취하해야 해?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월세도 제대로 드릴게요. 이제 와서? 그동안 가로챈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조금씩. 언제까지? 유진이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유진아, 너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지? 어머님, 50년 동안 떡볶이 장사하면서 온갖 험한 사람들 다 상대해봤어. 너 같은 애송이가 나를 속일 줄 알았어?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어머님,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건물 돌려주고 가로챈 돈 다 갚고 여기서 나가라는 거지.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왜 신경 써? 어머님, 너무하잖아요.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내지 않더라고요. 너무하다고? 누가 더 너무해? 시어머니 돈 훔쳐서 쓰고 요양원에 버리고 그게 너무한 게 아니야? 어머님은 어차피 혼자 사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모셔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모셔드렸다고? 언제 모셔드렸어? 어머님을 모시고 산 거 아니에요?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내 건물에 얹혀 산 거지. 그때 유진이가 정말 추한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눈치 보이고 친구들도 못 부르고 자유롭게 살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내 돈을 훔쳤다는 거야? 훔쳤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대가로 받은 거예요. 대가라고? 내가 언제 대가를 준다고 했어? 어머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럼 처음부터 모시지 말았어야지. 결국 유진이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서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2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섰어요. 김 할아버지와 변호사님이 함께 가주셨어요. 성민이와 유진이도 변호사를 데리고 왔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적금 내역, 떡볶이 가게 권리금 증빙, 건물 매입 당시에 자금 출처, 모든 게 다 제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유진이가 한 말들을 증언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그런 말 했어요. 할머니 돈을 가져간다고? 바보 같은 시어머니라고. 민준이가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건물 명의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그동안 가로챈 월세 4,800만 원을 반환하라. 승소였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성민이와 유진이가 따라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민아, 유진아,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 엄마. 앞으로 나와는 남처럼 살아.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 후 저는 건물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양원 생활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 월세로 들어오는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고도 충분히 남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김 할아버지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까요. 성민이와 유진이는 유진이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가끔 민준이만 요양원으로 놀러와요.
이 아이만큼은 진짜로 저를 사랑해 주거든요. 할머니 새 집은 어때요? 좋아.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재미있어.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 이제 와서?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애처롭게 물어보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너는 용서하지만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 할머니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거든. 네, 할머니 이해해요.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텃밭도 가꾸고 가끔 김 할아버지와 바둑도 둬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는 착한 시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가짜 눈물에 속아서 모든 걸 빼앗길 뻔했지만 다행히 진실을 알고 제 것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가장 고마운 건 손주 민준이에요.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속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김 할아버지처럼 진짜로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숙으로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정당한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야 해요. 그래야 진짜 당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해 주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용기 있게 들려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고 당당하게 사세요.